안녕하세요. 관광개발학과 3학년 박루나입니다.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 포트폴리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비전의 첫 번째는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니기입니다. 국내에서는 부모님께서 잘 데려다 주셔서 해외만큼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해당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웹소설이나 종이책으로 연재나 출판하기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상의 인물을 정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 인물들을 웹소설이나 종이책을 연재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해당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역이라도 연기해보기 있는데 해당 사진에 보면 다들 나이가 있으신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라도 한 번쯤 단역이라도 한번 출연하고 싶어서 해당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비전은 디저트 카페 차리기인데요. 할매네 양가점이라는 디저트를 찾아서 현대인들이 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말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그리고 급식카드 같은 경우가 정말 음식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서 간식 같은 걸 잘 못 먹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해당 양가점을 차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나무 짓기인데요. 제가 관광개발학과다 보니 환경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음으로써 제가 이제껏 살면서 했던 환경에 대한 미안함을 좀 덜어보고자 해당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은 할매네 양가점 주인 할머니인데요. 제 1차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왜 1차 직업에 썼냐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이 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누가 나중에 너는 직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저 직업이고, 그리고 꿈이란 것이 제가 누가 꿈이라고 물어보면 돈도 생각해봐야 되고 일하는 시간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진정을 하고 싶은 직업이 할매네 양가점 주인 할머니여서 해당 직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인 할머니냐면 제가 돈을 벌어야지 가게를 차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월급의 일부를 적금을 들어서 장사 미천을 먼저 마련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장소를 물색하고 근처 부동산과 좀 친해지면 좀 좋은 가격으로 가게를 알려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능은 맛이 없으면 줘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과제빵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해보고 시그니처 메뉴, 할매빵, 할배빵, 순두빵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봐서 특별한 맛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어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SNS, 인스타, 유튜브 등을 한번 관리해보고 또 요새는 할머니들도 되게 유튜브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할머니가 되어서 인기 있는 양가점 할머니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VN카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디저트 카페의 주인 할머니가 되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티파티를 열고 급식카드로 생활하는 아이들, 보육원 천사들에게 달콤한 간식을 선물하여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제 명함인데요. 원조 할매 손맛 디저트가 적어봤고 앞뒷면입니다. 저의 묘비명입니다. 이제 죽었으니 취미나 추러 간다 할매가 라고 적었는데요. 좀 오래 살고 싶어서 할매가라고도 좀 적어보기도 했고, 죽음이란 것을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의 끝 연장선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무 슬프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나를 기쁘게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에 해당 묘비명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안시민입니다. 박루나는 성실하다, 박루나는 매력있다, 박루나 똑똑하다입니다. 왜 성실하다를 적게 되었냐면 제가 되게 게을러요.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는 사람 1등 블루라면 저예요. 하지만 기간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조금 많이 미루는 편이라서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습관 가져야지, 또 회사나 다른 데 가서도 피해 안 미치겠다 생각해서 성실하다를 적어봤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매력 있다도 적었고, 똑똑하다는 소리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적어봤습니다. 첫날에 거울을 보고 말하니까 너무 혼자 있어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루나는 성실하다 이렇게 되게 빠르게 작은 목소리로 했었는데 혼자 말하는 것이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부끄럽거나 작은 목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냥 크게 말하기도 했고, 대신 전날 안심을 못했으면 약간 양심이 있어서 너무 찔리고 다음에는 그냥 내일 하자 이렇게 미뤘던 일을 오늘 끝내고 말자라고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게으름을 좀 고쳐준 계기가 된 거라서 가기 암시문이 꽤 효과 있다고 느꼈습니다. 1일 칭찬 감사 소감입니다. 저는 칭찬과 감사를 평소에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근데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생활 반경도 좁아졌고 그에 따라 사람과 만나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감사를 전하는 일이 적어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만 칭찬하다가 이젠 저 자신도 한번 칭찬해보게 되었고 그 별거 아닌 것들도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저도 모르게 적으면서 따스함도 느끼고 하루에 조금 피로가 풀리는, 하루가 마무리되거나 하루가 시작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1학년 임수민입니다. 인생 설계화질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비전, 두 번째로는 나의 직업 및 이루는 방법, 세 번째로는 VN카드 및 나의 미래 명함, 네 번째로는 묘비병, 다섯 번째는 자기 암시문 소감, 여섯 번째는 1행 칭찬 1감사 소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비전은 버킷리스트를 통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연령별로 12개의 버킷리스트를 설정해 보았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학금 받기입니다.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면 뿌듯할 것 같아서 설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실용영어 배우기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온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하기입니다. 정직하게 내 힘으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꾸려나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님 차 사드리기입니다. 부모님이 차를 좋아하며 나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답례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격증 도전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늙어서도 무언가를 꾸준히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연령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목표 의식이 생기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직업 및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차 직업은 공인회계사이고 2차 직업은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3차 직업은 시골 애견 카페 사장님입니다. 저는 1, 2, 3차 직업이 좀 생뚱맞아서 의아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공인회계사가 된 뒤 그 돈을 자금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시골 애견 카페 사장님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직업인 시골 애견 카페 사장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려견 행동 문제를 교정해주는 장소를 만들고 싶고 반려견들과 보호자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사장님, 친절한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반려견 행동 문제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먼저 20대 때 애견훈련사,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으로 2년 정도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요즘 학원들이 수료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고 잘 나타나 있어서 학원 교육 과정을 수료한다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인회계사로 모아둔 자금을 통해 카페를 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 고용 및 복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처음은 직원 2명과 나로 시작해서 점점 직원을 늘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3차 직업을 통해 VN카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시골 애견 카페 사장님이 되어 반려견들과 보호자에게 좋은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명함인데요. 해당 강아지는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묘비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 책임감이 넘치던 사람, 편히 잠들다입니다. 제가 묘비명을 쓰면서 느꼈던 점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결과 어떤 부분을 제가 중요시 여기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기 암시문 소감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여긴 부끄러워서 안 좋아하는데 자기 암시문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민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 두 번째는 임수민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칭찬한다. 세 번째는 임수민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첫 자기 암시문을 외친 날 너무 부끄러웠는데 계속 외치다 보니까 스스로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자존감이 상승했고, 자존감이 상승하니까 자책을 하지 않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도전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1일 1칭찬 1감사 소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고 칭찬이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나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지 깨달았고 칭찬을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단톡방에 그거를 계속 올리면서 스스로를 칭찬을 되게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1일 1칭찬 1감사의 전체적인 소감에서는 자기 암시문과 더불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설계와 진로 기말 발표를 하게 된 20학번 수산생명의학과 하혜림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다들 같으니까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비전이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수산기술을 다른 나라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가치관은 3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와 저의 가족의 행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된 삶, 세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정한 이유는 우선 제가 다른 나라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보면서 굉장히 좋다는 걸 많이 느꼈고, 문화는 융합될수록 더욱 좋은 문화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직업 및 이루는 방법입니다. 저는 직업을 2가지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약처 산하기관의 수산물 검역 연구원입니다. 이는 제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가치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직업이며, 수산물 검역 연구원을 하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저의 소망이 실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직업을 통해 저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직업은 수산양식사료개발연구원 면역증강제 연구원입니다. 이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제 가치에 맞으며 해외에 일본 또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 있는 회사에 들어간다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직업을 이루기 위해 우선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산양식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산물 품질 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것, 마지막으로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모두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들 중에 하나이고, 또한 국가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시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 2가지 직업을 준비할 때 차이점은 공부해야 될 분야의 차이인데요. 수산물 검역 연구원은 수산물 검역 관련 법을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수산물 질병 관련 석박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산양식사료개발연구원 면역증강제 연구원은 수산물 사료 또는 면역증강제 관련 석박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양 관련 분야는 해양수산부의 80% 이상이 석박사를 진행하신 분이기도 하고, 대부분 최소 석사까지는 해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공통적으로 석박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VM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약처 산하기관의 수산물 검역 연구원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끗하고 몸에 좋은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VM 카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양식 사료개발연구원 또는 면역증강제개발연구원이 되어 우리나라의 양식업의 폐사율을 줄이고 건강한 물고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 저의 명함입니다. 명함의 구성은 제가 찾아봤는데 보통 회사명, 직책,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관 수산물 검역관리 담당 하예림 이러고 모바일이랑 이메일을 적었습니다. 묘비명입니다. 저는 우선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세상에 기억되고 싶지만 기억되기보다는 추억했을 때 흐뭇한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누구보다 유쾌했던 우리나라의 수산 양식업에 큰 기여를 했던 하예림 이렇게 적고 싶고 묘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암시문 소감인데요. 저는 일단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부끄러웠고 룸메랑 같이 생활하면서 방 안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막 화장실 들어가서 하고 이랬는데 제 암시문은 하예림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예림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 하예림은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잘 해결할 거야 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말하면서 별게 아닌데도 하루를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일 1 칭찬 감사 소감입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만한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하고 뭘 칭찬해야 될지 막 엄청 고민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거를 감사할 때 감사랑 칭찬을 올릴 때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톡을 남기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팀원분들이 매일매일 다 잘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잘